한 여자가 두 아이를 꼭 껴안은 채 붐비는 시장 한구석에 몸을 숨기듯 서 있습니다. 손에 든 전단지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차가운 서울의 밤 공기가 살갗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녀를 떨게 하는 것은 칼바람 때문이 아니라 오늘 밤 세 식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한 절망감 때문입니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값비싼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차 안에 있던 남자가 문을 열고 내립니다. 그의 시선은 문득 앞에 있는 창백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익숙한 얼굴에 닿습니다. 그는 숨을 멈춥니다. 그녀인가? 자신이 한때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지금 여기 혼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예전의 빛을 잃어버린 눈으로 서 있다니. 오늘 우리 채널에서는 운명과 미완의 사랑, 그리고 평생 동안 사람을 괴롭히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그 남자는 과거의 그녀가 이제는 삶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고 가난에 찌든 엄마가 된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만약 당신이 그 남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둠이 남대문 시장 위로 내려앉습니다. 희미한 노란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드리워져 잿빛 보도블록 위로 흐릿한 빗줄기를 반사합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상인들은 하루 동안에 장사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아침의 활기찬 분위기는 이제 몇몇 바쁜 발걸음만 남았습니다. 시장의 한 구석, 이서연은 딸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서 있습니다. 옆에는 추위에 엄마 옷자락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두툼한 전단지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거에 나눠주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군요. 그럴 만도 하지. 매연 가득한 이 도시에서 누가 별 보기를 기대하겠어요. 마치 출구 없는 막막한 그녀의 삶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관심한 눈길로 그녀를 쳐다봅니다. 어떤 이들은 곁눈질하며 입술을 삐죽이고는 마치 귀찮게 할지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과 마주칠까 봐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화려한 꽃무늬 옷을 입은 한 중년 여자가 다 팔린 듯한 전단지 뭉치를 손에 들고 여유롭게 돈을 세고 있습니다. 아직 서 있는 서연을 보더니 그녀는 입꼬리를 올립니다. 아직도 다 못 돌렸어? 쯧쯧, 당신 운이 정말 없나 보네.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들에 일일이 대꾸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웃는 말들, 경멸하는 눈빛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7살 난 딸 민지의 가냘픈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깁니다. 아이의 눈망울이 엄마를 올려다보며 어떤 약속을 기다립니다. 옆에 있던 5살 민준이도 엄마에게 바싹 파고들며 마른 입술을 오물거립니다. 서연은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죽 사줄게. 하지만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싸구려 빵 한두 개 살 정도의 동전 몇 개뿐 따뜻한 죽 한 그릇 살 돈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전단지 뭉치를 꽉 쥔 채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아보려는 듯 더 빨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저씨, 전단지 한 장만 받아주세요. 언니, 오빠, 한 장만 받아주세요. 그녀의 애원 섞인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졌고 모두들 차갑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근처에서 칼국수를 먹고 있던 한 남자가 그녀를 힐끗 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전단지 받으면 내일 망하겠네.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그저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값비싼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따뜻한 노란 불빛을 비췄지만 길가에 서 있는 여자의 떨리는 마음을 덮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강지훈은 차 안에서
두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는 야윈 여자를 주에 깊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연. 그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 과거 속에서 잃어버렸던 사람. 그런데 왜 그녀가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답없는 질문들만 가득했습니다. 강지훈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서연은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두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이들을 빼앗아 가기라도 할 것처럼.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시선은 눈앞의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강지훈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훤칠한 키에 권력을 가진 남자의 강인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지가 엄마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낯선 남자를 동그랗게 뜬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민준이도 엄마에게 더 바짝 달라붙으며 감도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강지훈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연 씨, 맞아요?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두 아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은 해가 흘렀고 아물었다고 생각했던 상처들이 단 한 번의 눈빛, 한마디 말에도 다시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아이들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지금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것인 것처럼. 서연은 밤의 장막 속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지훈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지고 낡은 옷, 움푹 팬 얼굴, 그리고 고된 세월의 고통으로 가득 찬 눈빛. 강지훈이 더 가까이 다가서자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두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이들을 빼앗아 가기라도 할 것처럼. 그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하함과 함께 약간의 연민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그 자신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연은 두 손을 꽉 쥐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의 동정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엄마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누구예요? 서연은 움찔하며 딸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지훈의 시선도 두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순진한 눈망울과 영양 부족으로 야윈 작은 손들을 보았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엄마, 배고파. 이번에는 더 어린 민준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슬프게 할까 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배고픔이 두 아이의 배를 쥐어짰지만 아이들은 애써 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깜빡이며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강지훈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 따라와요. 새 식구 저녁은 내가 책임질게요. 서연은 즉시 거절하고 싶었지만 민지와 민준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옷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가의 허름한 백반집, 노란 불빛이 축축한 밤의 장막 속에서 희미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물방울들이 푸른 나뭇잎에 맺혀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구석자리를 골라 서연을 위해 의자를 빼주었지만 그녀는 감히 앉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두 아이에게 손짓했습니다.
민지와 민준이는 신이 난 눈빛으로 의자에 올라앉았습니다.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왔지만 강지훈은 짧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걸로 몇 가지랑 국하고 밥 좀 넉넉히 주세요. 서연은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챙길 수 있어요. 아까처럼요? 그의 질문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지훈은 의자의 등을 기대고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았죠.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아요. 당신에게조차도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서울 한복판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미혼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두 아이는 음식 접시를 빛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젓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얘들아.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지만 두 아이는 여전히 허겁지겁 씹었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늦으면 음식이 사라져 버릴 것처럼. 그 광경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이렇게 배불리 먹었던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 씨, 말해봐요.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는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영상들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고통 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오래전 그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어리고 순수한 마음 전부를 다해서. 하지만 그는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계속 살아가려 했었고 첫사랑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삶은 그녀에게 쉬운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가족들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도 점차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고 이 혹독한 도시에서 혼자 힘으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요? 오늘 밤 처음으로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강지훈은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가 답을 찾기도 전에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니요. 그는 몰랐습니다. 과거에 그는 가족의 압력과 자신의 미래 계획 때문에 그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를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두 아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공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은 알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강지훈은 그 말 뒤에 숨겨진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에서 두 아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두 어른 사이의 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긴장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밖에는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려 규칙적인 소리를 냈지만 강지훈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혼자서 계속 고통받게 둘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강지훈은 자신의 넓은 사무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통유리 벽에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 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사랑했던 여인. 이제는 너무나 초라해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젯밤 그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 서연과 두 아이의 모습,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을 맴돌며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한때 그녀를 찾았고 돌아가서 왜 날 떠났어요?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고 그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만 남겼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손에 쥔 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에 자존심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인내와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두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상하리만치 불쾌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모호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박 비서, 이서연 씨에 대해 조사해줘요. 그의 비서, 충직한 중년 남성인 박 비서는 그 이름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회장님? 강지훈은 의자의 등을 기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박 비서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강지훈을 모셔왔기에 그가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하면 반드시 알아내고야 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삶에 대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빨리 알아봐 주세요. 박 비서는 즉시 나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지훈의 마음속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 편한 대답일까? 아니면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할 진실일까? 몇 시간 후, 박 비서가 두툼한 서류 파일을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수집한 모든 정보입니다. 강지훈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 사진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살아요? 네, 두 어린아이와 함께요.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베는 듯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후 서연은 도시로 올라와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성실하게 일했고 누구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임신하자 공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미혼모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임신한 여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도 곁에 가족도 없이 그녀는 온갖 자비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병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이, 안부 묻는 말 한마디 없이.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난 2년 후 그녀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했고 서빙도 했고 설거지도 했지만 적은 돈으로는 두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길거리로 나가 전단지를 돌리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강지훈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옛 여인, 그의 기억 속에서 늘 밝게 웃던 그녀가 이제는 이렇게 어둡고 힘든 세월을 견뎌내야 했다니. 그는 당혹감에 서류 파일을 덮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언가가 목구멍을 꽉 막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두 아이 아버지는 누구죠? 박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없다고요? 내 모든 서류나 기록에 그녀는 아이들 아버지 이름을 기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이유로 그것을 숨기는 걸까? 그는 답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가 사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김 아주머니였습니다.
그의 집안의 충직한 가정부. 그녀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 있었고 그의 삶의 모든 단계를 지켜보았습니다. 강지훈은 돌아서서 그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서연 씨에 대해 아는 거 있으세요? 김 아주머니는 잠시 놀란 듯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가씨, 저도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아주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 고생 많이 했어요.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한 남자가 그 아가씨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누구요? 김 아주머니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마 이 사실은 모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오싹한 한기가 강지훈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토록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아침 신문이 광택나는 고급 원목 테이블 위로 3개 던져졌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고급 안락의자의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억만장자 강지훈, 전단지 돌리는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 포착, 세간의 이목을 끄는 이야기 뒤의 진실. 사진에는 강지훈이 서연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는 두려움과 초라함이 뒤섞인 얼굴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그 모습은 운명적인 만남처럼 보였지만 어둡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언론과 대중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강지훈 같은 사람, 젊은 억만장자이자 국내 최대 부동산 그룹 회장이 그렇게 가난한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다니.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성에도 해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시가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그의 얼굴 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강지훈 어디 있나? 도련님,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집사가 공손하게 대답하고는 강지훈이 들어서자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는 흰색 셔츠 차림에 넥타이도 매지 않았습니다. 호출 명령을 받자마자 급히 달려온 듯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강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테이블 위에 신문을 본 그의 눈빛은 차가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유를 바로 짐작했습니다. 내가 감히 묻느냐? 강태준은 신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에는 분노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기사는 뭐나?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가 신문을 집어들고 훑어본 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그냥 헛소문일 뿐입니다. 헛소문이라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 투자자들, 주주들, 파트너들, 모두가 너 같은 놈이 왜 길거리에서 전단지나 돌리는 여자랑 어울리는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화내실 일은 아닙니다. 내가 감히 말대꾸를 해? 강태준은 테이블을 3개 내리쳤고 유리잔이 흔들리다 거해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걸 몰라? 강지훈, 너는 그룹 회장이다.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 내 모든 경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럼 아버지 생각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지훈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묻는 거나? 그는 비웃으며 시가를 한 모금 빨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주지.
나는 그 여자가 내 인생에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 여자가 우리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강지훈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결정할 권리가 없으십니다. 그 말에 방 안은 몇 초간 침묵에 잠겼다가 강태준이 다시 한번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내가 권리가 없다고? 내가 그 여자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뭘 하시려는 겁니까? 나에게는 내 방식이 있다. 강태준은 의자에 몸을 기댔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그 여자가 이 도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강지훈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그녀를 해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여자를 걱정하는 거냐? 강태준은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 가난뱅이 여자 하나 때문에 내 명예와 경력을 전부 버릴 셈이냐?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명예나 경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강태준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주지. 내가 그 여자 스스로 떠나게 만들 것이다. 그러고는 손짓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명심해라. 내가 계속 그 여자와 엮인다면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압박감 가득한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이 사는 작은 반지하 방 문틈으로 편지 한 통이 밀어 넣어졌습니다. 서연은 아들 민준이를 재우다가 작은 소리에 일어나 몸을 굽혀 편지를 주워 열어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사라져. 다시는 강지훈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가 이 편지를 보냈을까? 왜 그들은 그녀가 떠나기를 원하는 걸까? 그녀의 손가락이 편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불어와 차가운 공기를 몰고 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의 손에 들린 종이가 그녀의 가쁜 숨결에 따라 떨렸습니다. 검고 삐뚤빼뚤하지만 위협적인 글자들이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도시에서 사라져라. 내 세 식구 모두 무사하고 싶다면. 그녀의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공포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도 이런 감정을 겪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무릎 꿇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간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는 괴물처럼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를 출구 없는 깊은 구덩이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민지가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목소리는 천진했지만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서연은 화들짝 놀라 급히 편지를 등 뒤로 숨기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딸.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이 자신의 눈빛에 새겨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지와 민준이는 아직 어렸지만 엄마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낡고해진 매트 위에 조용히 앉아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좁은 골목길에서의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삐걱거리는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오늘 밤 서울은 그녀가 꿈꿨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처럼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잠을 설척 행한 눈으로 반지하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가의 작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설거지 자리를 구하려다 거절당했던 곳이었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까다로운 그 아줌마였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누구 찾아요? 저,
일자리 구하고 싶어서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식당 주인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람 필요 없어요.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주인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입을 열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근처에 서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짙은 색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치 그녀에게서 어떤 반응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서연은 즉시 돌아서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골목으로 들어서든 그 남자의 모습이 구석진 곳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조용한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이상 도망칠 수도, 계속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는다면 두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저녁, 그녀가 두 아이 곁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몇 초 망설이다가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익숙한 남자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는 흰색 셔츠 차림이었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든 두 아이를 보고는 다시 돌아와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지훈은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움푹 패고 눈빛은 슬픔에 잠겨 있었으며 두 손은 긴장한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협박 편지 받았죠? 서연은 잠시 놀란 듯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일이 누구와 관련 있는지 알아요. 당신과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서연은 눈을 감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당신 도움은 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그들이 계속 당신을 협박하게 내버려 둘 건가요? 강지훈이 더 가까이 다가서며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강지훈은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내가 그렇게 하게 해줘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당신은 몰라요. 그럼 말해줘요. 강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버려졌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도 날 버렸잖아요. 바람처럼 가벼운 말이었지만 강지훈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는 과거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설득당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골목 끝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 한 부를 그녀의 발치에 세게 던졌습니다. 2번 경고는 없다. 서연은 몸을 굽혀 신문을 주워 들었습니다. 일면에는 그녀의 눈을 사로잡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언제 찍혔는지 모를 그녀와 두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신문이 마른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얇은 종이들이 강지훈이 던진 힘에 따라 떨렸습니다. 서연과 두 아이의 사진이 일면을 장식했고 그의 속을 분노로 들끓게 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부동산 그룹 후계자, 전단지 여성과 함께 포착, 베일에 쌓인 과거 폭로.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낮지만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까? 강태준 회장은 의자의 등을 편안히 기댄 채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들의 격한 감정과 달리 그는 수년간 그래왔듯 침착하고 권위 있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후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지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간신히 참았습니다. 눈앞의 남자,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습니까? 강태준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가난뱅이 여자 하나가 내 명성과 우리 가문 전체를 망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칼처럼 강지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등의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가? 강태준은 비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단지나 돌리는 여자가 아버지 없는 애 둘 딸려서 시장 바닥에서 동전 한 푼에 매달리는 여자. 그런 여자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그녀를 만난 적도 없고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지도 못하십니다. 알 필요도 없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됐다. 강지훈.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어린애처럼 내 걸음걸음 간섭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미래 없는 여자를 내 인생에 들여놓는 것을 내버려 둘 수도 없다. 강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찻잔이 흔들리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깟 사랑이라는 것이 내 경력을 망쳐놓을 것이다. 강태준 역시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더 이상 조언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결정했다. 너는 그 여자와 관계를 끊어라.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마라. 강지훈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가 무언가를 결정하면 거의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예전처럼 고개를 숙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연을 끊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태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항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고 목소리는 폭풍이 다가오는 것처럼 낮아졌습니다. 너는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후회한다면 그건 제 몫입니다. 강지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두 부자의 시선이 맞부딪혔습니다. 아무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강태준은 일어서서 등을 돌렸습니다. 마치 아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좋다.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를 원망하지 마라.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격렬한 분노를 안고서 그는 오늘 이후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강지훈이 떠난 후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강태준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날카로우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들어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계획을 계속 진행할까요? 강태준은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했습니다. 물론이지.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 애가 지훈이 인생에 발을 들여놓게 둘 수는 없다. 네, 회장님. 남자는 떠났고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방 전체를 감쌌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지훈,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서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실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을 감추기 위한 변명일 뿐일까요? 같은 시각, 허름한 반지하방 한 구석에서 서연은 두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그녀는 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난번의 협박 편지, 몰래 엿보는 듯한 시선들, 모든 것이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민지가 맑은 눈망울로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언제 부자들처럼 아주 큰 집에서 살아요? 서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는, 아가야. 언젠가는.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의 삶이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체스판이 되어버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체스를 두는 사람은 바로 그녀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려는 자들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잉잉거리며 습기를 몰고 와 작은 반지하 방의 공기를 더욱 음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처마 및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노란빛을 드리웠고 그 빛은 마치 서연의 마음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앉아 두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딸 민지는 오래전에 잠들었고 작은 얼굴을 엄마 품에 파묻은 채 가볍게 숨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옆에 누워 마치 손을 놓으면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까 봐 두 팔로 엄마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은 그녀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협박 편지, 주변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 그녀를 짓누르는 공포, 모든 것이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녀는 가난에 익숙했고 경멸에도 익숙했지만 이렇게까지 무력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딸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눈가는 따가웠지만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아이를 끌어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는 작은 힘을 얻는 것처럼.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먹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배고팠지만 오늘은 전단지를 거에 돌리지 못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마른 빵 두어 개 살 정도였고 마실 물조차 아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두 손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꽉 잡았습니다. 누구세요? 즉각적인 대답은 없었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이어지자 그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러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예요. 강지훈. 서연은 몸이 굳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를 피했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지훈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큰 키가 차가운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뚜렷한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방 안에 웅크리고 있는 세 식구를 보자 그의 눈빛은 고통스럽게 가라앉았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피곤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 벽에 걸린 옷 몇 벌, 구석에 놓인 작은 부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이 묻어 낡고 음울했습니다. 그는 음식 봉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죠?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동정 필요 없어요. 강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잠든 두 아이를 보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음식 봉지를 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아이들을 위한 빵 몇 개. 향긋한 냄새가 피어오르자 배가 고파왔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조용히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퍼지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강지우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몇 숟갈 먹었을 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지 여러 해 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 견딜 필요 없어요. 강지우는 확고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여기보다 안전한 작은 오피스텔이 있어요. 당신만 동의하면 당신과 아이들을 돌봐줄게요. 음악.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당신에게 빚지고 싶지 않아요. 강지우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나에게 빚진 적 없어요. 만약 빚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예요.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이겨냈고 온갖 수모를 겪었으며 쫓겨나고 경멸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는 두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마른 입술, 영양 부족으로 야윈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기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을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갈등 끝에 그녀는 마치 자신이 하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좋아요. 동의할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부드러운 기운이 서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걸쳐주었습니다. 따뜻함이 옷뿐만 아니라 그녀 앞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퍼져나왔습니다. 서연은 옷자락을 살며시 움켜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음울한 아침 기운이 서연이 사는 좁은 골목길을 뒤덮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하늘은 불길한 징조처럼 흐렸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낡은 지붕들을 스치며 찢어진 방수포들을 흔들었습니다. 고급 승용차의 엔진 소리가 좁은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값비싼 차가 서연의 작은 반지하 방문 바로 앞에 멈춰서자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쏠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단호했으며 권위가 넘쳤습니다. 강태준 회장. 거대한 부동산 제국을 손에 쥔 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평생 발 들여놓을 일 없을 것 같은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두 아이를 데리고 생계를 위해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즉시 강태준 회장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했습니다. 시간 있어? 이야기 좀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만남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영원히 피할 수만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고급 카페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공간, 향긋한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공기가 숨막힐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존재를 강지훈의 인생에서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뭘 마시겠소? 강태준 회장은 정중하게 물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 바로 하세요. 강태준 회장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백지수표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원하는 액수를 여기 적으시오. 그리고 서울을 떠나시오. 다시는 강지훈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서연은 수표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두 손을 꽉 쥐고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에게 기대려 한 적 없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비웃었지만 말투에는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내 아들이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과 두 아이를 돌보게 내버려뒀지. 당신이 그 애의 오피스텔로 이사한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소?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 일은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고? 강태준 회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틀렸소. 내 아들과 관련된 모든 것은 내 통제하에 있소. 서연은 치맛자락을 꽉 쥐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 사람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과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강태준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연민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끝날 줄 알았소? 나는 당신에 대해 조사했소. 모든 것을 알고 있소.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펼쳐 한 장 한 장 넘기며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보고서들, 그녀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글들. 그녀의 모든 고통스러운 과거가 잔인하게 들춰져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임신했을 때 강제로 그만둬야 했던 날들, 돈이 없어 하숙집에서 쫓겨났던 기억들. 심지어 그녀를 도와주었다가 두 아이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멀어졌던 사람들의 진술서까지 있었습니다. 서연은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뭘 원하시는 거죠?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문에 발을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당신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안 그렇소? 내가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소. 당신에게 풍족한 삶을, 당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제가 강지훈 씨를 떠나길 원하시는군요. 강태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당신은 더 이상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힘들게 살 필요 없소. 당신이 동의하기만 하면 내가 좋은 아파트와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마련해 주겠소. 서연은 손에 든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그 말들은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는가.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함정일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돈을 받으면 그녀는 다시는 강지훈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태준 회장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소. 당신을 후회하게 만들 방법은 얼마든지 있소.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이 그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숨이 가빠지고 두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겠소. 하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거요. 강태준 회장은 일어서서 옷깃을 바로잡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서연을 남겨둔 채 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베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좋아 보이는 제안이었지만 실제로는 위협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돈을 받아들이면 자존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카페 밖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강태준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이 게임에서 그는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저녁바람이 좁은 골목길을 가로질러 불며 살갗 사이로 차가운 기운을 스며들게 했습니다. 노을이 낡은 지붕들 위로 옅은 주황색 빛을 들이우며 서연의 어두운 눈동자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멍하니 서서 손에 든 파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피 흘리는 그녀의 심장을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끈기 있게 버티면 아이들을 지키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바로 지금 그녀는 강태준 회장의 힘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작고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파일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와 두 아이를 몰래 찍은 사진들, 그녀의 이전 직업에 대한 보고서들, 그녀를 알았던 사람들의 진술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숨을 멈췄습니다. 짧지만 잔인한 메모였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면 당장 서울을 떠나라.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다리가 저려오고 노을이 어둠으로 바뀔 때쯤에야 그녀는 자신이 길가에 주저앉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톱이 살갗에 깊이 박힐 정도로 파일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떠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는다면 과거의 비밀들이 폭로될 것입니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이 농담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충분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혼모로 사는 것도 힘들지만 과거가 파헤쳐진 미혼모로 사는 것은 1000배는 더 힘들 것입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호화로운 사무실의 고급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앉아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비서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그녀가 파일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보이지만 아직 아무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녀 같은 가난한 여자가 권력 앞에 고개 숙이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겠나. 그는 일어나 넓은 창가로 다가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돈과 인내심만 있다면. 이서연도 예은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텅 빈 거리를 목적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땅 위에 드리웠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했고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딸 민지의 맑은 눈망울과 아들 민준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강지훈이 그녀에게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고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탐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가 다가섰지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지훈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죠. 그렇죠?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손에 든 파일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알게 되면 아버지와 맞설 것이고 그의 삶이 뒤죽박죽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이 진흙탕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녀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믿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무슨 짓 했어요?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려 애썼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더 이상 엮이면 안 돼요. 강지훈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어요. 그녀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기운을 스며들게 했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강요하지 않겠어요. 서연은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순간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그가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돌을 매달고 걷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자신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밤은 깊었지만 강지훈의 사무실 불은 여전히 밝게 켜져 그의 앞 컴퓨터 화면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방 전체는 숨막힐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고 오직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넓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앉아 방금 도착한 파일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은 그의 이성을 불태울 듯했습니다. 자료 한 장 한 장이 펼쳐질 때마다 강태준 회장의 치밀한 계획의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손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태준 회장은 서연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녀를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업계 내 인맥까지 동원하여 그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녀가 생계를 위한 기회를 찾기 시작했을 때부터 모든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일했거나 도움을 주었거나 심지어 친구였던 사람들까지 모두 그녀에게 등을 돌리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침묵하거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도록 협박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서연은 막다른 길에 몰려 두 아이를 데리고 허름한 반지하 방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손가락 하나하나가 떨렸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가 실용적인 사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손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파일을 테이블 위로 3개 내던졌습니다. 숨을 거칠게 내쉬었고 마음속에서는 전에 없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넓은 저택 안, 강태준 회장은 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희미한 불빛 속에서 와인잔을 빙빙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을 때 그는 돌아보지 않고도 누가 들어왔는지 알았습니다. 강지훈.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놀라지 않은 채 차분했습니다. 강지훈은 다가가 파일을 테이블 위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강태준 회장은 여유롭게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마치 사소한 일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녀라니?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전단지 돌리는 여자를 말하는 거나?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경멸감에 강지훈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녀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남자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전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잔에 와인을 더 따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심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강지훈은 씁쓸함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예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무고한 사람의 삶을 짓밟으시면서 명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태준 회장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들아, 순진하게 굴지 마라. 내 생각에 그 여자가 정말 무고할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여자가 감히 내게 접근하는 것. 그게 계산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가? 강태준 회장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안 지 얼마나 됐지? 내가 그 여자가 내 동정심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나? 강지훈은 분노에 차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그녀를 상처 입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쩔 셈이나, 나와 맞서기라도 하겠다는 거나?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고, 다른 한 명은 분노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강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싸움을 원하신다면 저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눈빛에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대한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곧이어 비웃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아라. 내가 나를 상대로 버틸 배짱이 있는지. 강지훈은 저택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아버지와 반대편 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타협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혹한 사업가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을 지키고 싶다면 그는 긴 싸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증거 수집 시작해요. 아버지가 서연 씨에게 한 모든 일을 알고 싶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가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확실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회장님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는 겁니다. 강지훈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온 세상과 맞서야 한다 해도 그는 서연이 다시는 상처받는 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끊임없이 진동했고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워 서연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뭔데 감히 강지훈을 유혹해? 미혼모 주제에 감히 높은 곳을 넘봐? 스폰서라도 잡았나? 재벌 등에 업고 뭐 하는 짓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베었고 두 손은 떨렸으며 목구멍은 메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젠가 수천 명의 낯선 사람들의 비난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아이들을 홀로 키워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마치 그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저주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몇 초 후 또 다른 알림음이 울려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셜미디어의 메시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강지훈의 사진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단지 알바녀, 재벌의 숨겨둔 애인으로 신분 상승, 미스터리한 미혼모, 강 회장 뒤의 여인,
강지훈 옆 여자의 부끄러운 과거. 수천 건의 공유, 수만 개의 댓글.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많은 이들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소수가 그녀를 변호했지만, 모든 것이 서연에게는 마치 길거리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끄고, 옆에서 곤히 잠든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밖은 막동이 트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 왜 안 자요? 서연은 급히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딸. 하지만 민준이도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다가 여전히 화면이 켜져 있는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아이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은 두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다독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온기만이 아이들을 바깥 세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온 걸까? 그녀는 몇 초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지훈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을 보자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뉴스 봤어요? 서연은 문손잡이를 꽉 쥐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말들은 이미 메시지와 길거리의 경멸적인 시선들을 통해 그녀에게 직접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지훈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아직 켜져 있는 휴대폰 화면을 스쳤습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해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것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녀는 그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이미 저에게 경고했어요. 제가 그분을 상대할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 저는 온 사회로부터 명예욕에 눈먼 여자, 꽃뱀 취급을 받으며 저주받고 있어요. 강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력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내가 이 일 해결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들겠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여론을 통제할 수 있어요? 지금 나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을 멈추게 할 수 있냐고요?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계속 혼자 고통받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어느 때보다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약속할게요. 당신 혼자 이 일에 맞서게 두지 않겠어요.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남자가 그녀 앞에 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강지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그걸 증명해 보일 거예요. 기자회견은 같은 날 오후에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회견장을 가득 메웠고 렌즈들은 연단을 향해 있었습니다. 강지훈은 정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한 기자가 흥미 가득한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강지훈 회장님, 최근 회장님과 전단지 여성 이서연 씨의 관계에 대한 소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그녀가 소위 꽃뱀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강지훈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낮고 안정된 목소리가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기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여성은 꽃뱀이 아닙니다.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지만 강지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와 맞서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그는 그녀를 지킬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확신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대저택, 넓은 회의실 안에서 테이블 두드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격한 표정, 날카로운 눈빛이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앞에는 온 친척들과 그룹의 가장 중요한 주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팽팽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금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일은 당장 끝내야 한다. 강지훈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언론 앞에서 서연을 보호하고 나선 이후로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대대로 강씨 가문의 모든 결정은 강태준 회장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그 규칙을 깨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의 유일한 아들인 강지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 강지훈의 삼촌뻘 되는 사람이 조심스럽지만 압박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니? 너는 그룹의 후계자다. 여자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어.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문의 명예는 생각 안 합니까? 그 여자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고 강씨 집안에 발들여 놓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난과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확고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제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몇 초간 침묵했다가 즉시 웅성거리는 소리로 폭발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의자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랑, 그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 사랑이 너를 실패로부터 지켜줄 수 있나? 내 사랑이 내가 이 거대한 그룹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나? 강지훈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랑이 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력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들은 강지훈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좋다. 그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포기하지 않겠다면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 그룹, 이 가문,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것이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나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결코 농담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의 친척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경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이든 여성, 강지훈의 고모가 중재하려 애썼습니다. 오라버니, 꼭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하셔야 해요? 그래도 오라버니 친아들이잖아요. 강태준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들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리는 것처럼.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관계를 끊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강지훈이 망설이고 애원하고 타협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 미쳤나봐. 여자 하나 때문에 정말 제국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네. 하지만 강지훈은 그런 수군거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싶다면 막지 않겠다. 그는 일어나 천천히 사무용 책상으로 걸어가 두툼한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아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여자 곁에 있고 싶다면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강지훈은 서류 파일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결코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고? 그렇다면 그녀가 명예욕에 눈먼 여자가 아니고 꽃뱀이 아니고 내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라.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시련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 차가웠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팔짱을 낀 채 회의 테이블 앞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 안의 모든 사람을 훑어본 뒤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보호할 수 있다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박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강씨 가문 없이도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강지훈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방 안의 팽팽한 긴장감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강지훈은 늘 풍족하게 살아왔습니다. 돈, 권력, 명예까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모두 강태준 회장의 선언에 놀랐습니다. 강지훈은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무엇을 증명하길 원하십니까? 그는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주 간단하다. 그는 서류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이 그룹의 상속자가 아니다.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회수된다. 내 은행 계좌는 동결될 것이다. 너는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충격이 회의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고위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형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한 삼촌뻘 되는 사람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 애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강태준 회장은 고개 돌릴 생각도 없이 아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강지훈은 이 결정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회의 테이블 가까이 다가가 테이블 위에 파일을 집어들고 몇 장 빠르게 넘겨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속했던 모든 것, 재산, 권력, 지위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파일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무도 강지훈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너 미쳤구나?
다른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강 회장님께 맞서서 성공할 순 없어. 하지만 강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제국을 세울 것입니다. 강태준 회장은 전혀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라.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를 깊게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서연은 소식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반지하 방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모든 권력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은 이미 온 세상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현실을 마주하자 여전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더 이상 가족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떠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자 심장이 다시 아파왔습니다. 갑자기 반지하 방 문이 열렸습니다. 강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정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보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사무실에 앉아 유리창 너머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강지훈이 쉽게 포기할 녀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들에게 사랑이 권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계획 시작해. 이 가문의 뒷배 없이 그놈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강지훈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다시는 당신이 어떤 상처도 받게 두지 않겠어요.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맨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강지훈은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한 곳이었습니다. 고급 가구로 채워진 넓은 사무실도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에서의 회의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오직 먼지 쌓인 작은 공간과 아직 교체되지 않은 낡은 간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강씨 그룹 회장이었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그를 존경했으며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단출한 책상 하나, 낡은 의자 하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도시의 희미한 소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강지훈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다시 시작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갑자기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서연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결정, 정말 확신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고 익숙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도 서봤고 모든 것을 잃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해보고 싶어요.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지훈에게는 더 이상 대주주들과의 호화로운 회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협력 기회를 찾기 위해 작은 회사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전의 인맥들은 이제 그를 외면했습니다. 미안하네. 지훈 씨 정말 돕고 싶지만 강 회장님께 맞설 수는 없네. 자네와 협력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 시장 점유율을 잃고 싶지는 않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주먹은 더욱 굳게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프로젝트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들, 예전에는 가치 없다고 여겨 지나쳤던 사업 계획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는 다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그가 작은 책상 앞에서 밤을 새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과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곁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이렇게 만든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후회해요. 어느 날 밤, 임시로 빌린 아파트 발코니에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강지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당신을 얻었다면 나는 여전히 후회하지 않아요. 서연의 심장이 죄어왔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믿고 싶었지만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의 비서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우리 파트너사가 방금 경고를 받았답니다. 경고라고? 강지훈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강씨 그룹 사람들이 와서 팀장님과 협력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 업계에서 발붙일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손을 쓴 것입니다. 강지훈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이 고개를 들고 나아가는 것을 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1시간 후, 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가 협상 중이던 파트너였습니다. 미안하네, 강지훈 씨. 상대방 남자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더 이상 자네와 협력할 수 없게 됐네. 이쪽에서 압력이 너무 심해서. 이쪽에서의 압력. 말하지 않아도 그는 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그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그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강지훈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스쳤습니다. 난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밤의 장막 속에서 깜박였습니다. 아버지는 내 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그는 천천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죠. 며칠 후, 강지훈은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자, 잠재적인 투자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깊은 생각에 잠겨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한때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내가 왜 자네에게 투자해야 하지? 강지훈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가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인가? 저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네. 고려해보지. 강지훈은 기회가 번쩍였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아왔을 때 서연은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드세요.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강지훈은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밥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고 마음속에 퍼지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 애쓰는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길어지더라도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 그의 곁에 있었고 그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녀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작은 카페 안에 울려 퍼지며 안에 있던 손님들의 공포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벽돌 하나가 유리창을 세게 강타했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물 쟁반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핵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눈앞에는 산산조각난 유리창이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극도의 불안감을 실어 날랐습니다. 카페 안 일부 손님들에게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허둥지둥 흩어졌고 주인은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밤의 장막 속으로 사라지는 희미한 그림자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추측할 필요도 없이 이 일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급히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멀지 않은 곳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누군가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협박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제 파악 못하면 후회할 줄 알아. 조용히 살고 싶으면 이 도시에서 꺼져. 너무 늦기 전에 사라져. 그녀는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침묵하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자들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벌컥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눈빛은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그녀에게 똑바로 걸어와 카운터에 두 손을 짚고 놨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나?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 이건 그냥 가벼운 경고일 뿐이야. 계속 버티면 다음번엔 이렇게 간단하지 않을 거다. 그러고는 등을 돌려 떠났습니다. 희미한 담배 연기만 공중에 남겨둔 채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을 때 불안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 밖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곤히 잠든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다치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 아이가 연루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는 상상만 해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내일 아침 이곳을 떠나야겠다. 어디로 가든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쉽게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퇴근 후 카페를 막 나섰을 때 거친 손길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핵 돌아섰습니다. 키 크고 냉담한 얼굴의 남자가 위협적인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따라와. 그녀는 발버둥 치려 했지만 그는 너무 강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한적한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놔오! 남자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귀에 바짝 다가가 독사처럼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공포에 질려 발버둥 쳤습니다. 살고 싶으면 저항하지 마.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 놔줘. 두 사람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강지훈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웠고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남자는 서연의 손을 놓으며 비웃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강씨 집안 도련님 아니신가?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살기 가득한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살짝 뒷걸음질 쳤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여자를 보호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강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남자는 땅바닥에 쓰러졌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이런 강지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침착하고 냉정하며 성공한 사업가의 풍모를 유지하던 강지훈. 하지만 지금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로 붉어진 눈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널 보낸 놈에게 가서 전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에게 손대면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입가에 피를 닦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지훈은 돌아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보호해주어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이 더 나빠질까 봐 두려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강지훈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강태준 회장이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는 넓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기를 기다리지 않고 강지훈은 서류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까? 강태준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차가운 미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보자.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가 그 여자를 지키지 못하게 될지. 강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소박한 집 앞 작은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커튼 자락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집문 앞에 서서 멀리 보이는 작은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녀는 강지훈의 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한 남자. 그는 더 이상 부유함 속에서 오만하게 살며 모든 것을 가문의 권력에 맡기던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성숙하고 강인하며 싸울 줄 알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일어서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올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은 상반된 감정으로 복잡했습니다. 길끝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나자 그녀의 심장이 저절로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은 그를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두려워했고 자신이 그의 곁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해냈어요. 서연은 눈을 깜빡이며 이하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지훈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회사를 세웠어요. 이제 아버지와는 아무 관련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직접 이룬 거예요.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 빈털터리가 된 이후로 그는 싸웠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문에 의존하는 재벌 2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 그녀는 더듬거리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벨벳 상자가 열렸고 그 안에는 단순하지만 섬세한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
나에게 기회를 줘.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더 나아질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과 두 아이를 지키게 해줘요. 당신이 기댈 수 있는 남자가 되게 해줘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꿈꿔왔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는 감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족하고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지훈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에 반지를 부드럽게 끼워주었습니다. 그들 주위로 햇살이 더욱 눈부시게 빛나며 마치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멀리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중년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팽팽해졌습니다. 강지훈은 일어서서 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던 어린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겼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막으려 했지만 너는 내 방식대로 해냈고 내가 나 없이도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서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걱정스럽게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독설 대신 강태준 회장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잘 살아라.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려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서연과 강지훈 모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거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강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그는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신했던 것은 없어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작은 집에 쏟아졌습니다. 기분 좋은 풀향기를 실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두 아이가 집 안에서 뛰어나와 제잘거리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더 이상 없고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남은 삶. 그들은 수많은 폭풍우를 헤쳐왔지만 마침내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들어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었고 아무리 많은 폭풍우를 겪었더라도 마음이 여전히 같은 박자로 뛴다면 결국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서연과 강지훈의 이야기는 단지 파란만장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인내와 관용,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증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평탄한 삶을 누리는 행운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시련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가 마침내 자신의 행복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며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 언젠가는 폭풍우가 지나가고 행복이 미소 짓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워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생각해 볼 만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